요즘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주로 영유아가 잘 걸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엄 기자, 현재 전국적 독감과 코로나19 환자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전라북도 주요 호흡기 감염병 신고 현황을 보면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독감 신고 환자는 모두 207명입니다. 이걸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로 보면은 35.4명이거든요. 40.5명이었던 한 주 전에 비해서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행 기준인 6.5명의 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여기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감염이 된다면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의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나 독감도 그 고위험군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시행되는 경우에는 치명률과 사망률, 입원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되는 경우에는 또 병원 진료, 입원 진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어떤 감염증인 겁니까?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하는데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월에서 이듬해 3월에 발생을 하는데요. 감염되면 발열이나 두통, 콧물 등 감기와 증상이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연령대가 주로 0에서 6세 사이, 영유아라는 점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둘째 주 9명이 신고됐었는데요. 3주 차에 14명, 12월 들어서는 20명, 32명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들 신고 환자 가운데 75%는 바로 영유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단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같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니까 그게 더 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면역 기능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워낙에 영유아들은 좁아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그 아이가 보챈다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보챈다거나 갑자기 수유량이 줄어든 경우 또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날 경우에도 RSV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신생아나 영유아는 새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또 성인도 감염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와 달리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서 설명드렸던 RSV 같은 감염병은 모두 호흡기 관련 감염병입니다. 네. 보통 이런 감염병은 감염된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 같은 비말을 통해 전파가 되거나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경우에 감염이 되거든요.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관리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고요. 식기나 수건 같은 이런 그 물건들을 같이 쓰는 것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